정조의 죽음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답은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록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죠. 1776년 정조는 불안 속의 왕이 됐죠.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짐을 졌고요. 첫 과제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는 일이었죠. 조정의 강한 추근 노론이 잡고 있었죠. 즉위 직후 궁궐 침입 사건까지 터졌고요. 왕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부터 골랐어요. 홍구경은 그때 왕의 방패처럼 떠올랐죠. 하지만 방패는 곧 또 다른 부담이 됐죠. 정조는 권신을 밀어내며 균형을 택했어요. 그 다음 카드가 바로 규장각이었는데요. 책을 모은 곳이지만 정치 실험장이었죠. 왕은 젊은 문신들을 따로 불러 훈련했죠. 가문보다 실력을 보려는 계산이었고요. 서울 출신들도 규장각에서 기를 얻었어요. 이 작은 틈이 낡은 질서를 건드렸죠. 문제는 개혁이 곧 이해관계였다는 점이죠. 정조는 탕평을 내세워 싸움을 눌렀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 균형을 원한 건 아니었죠. 특히 벽파는 왕의 방향을 경계했어요. 그 갈등이 독살설의 흙이 됐고요. 정조는 말보다 제도로 밀어붙였죠. 장영영은 왕의 손에 쥔 군사력이었어요. 신하들은 그 병력이 정치 신호로 보였죠. 왕의 개혁은 학문과 무력을 함께 잡았어요. 여기서 수원화성이 등장하게 되죠. 화성은 단순한 성곽 공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묘를 가까이 둔 새 정치 공간이었죠. 정약용의 기구도 이 공사에 힘을 보탰고요. 왕이 직접 묘 행차를 이끌 때 시선이 몰렸죠. 그 행차는 효심이자 권력의 무대였어요. 해경궁 홍씨 회가변도 그 안에 있었죠. 기록하는 그 장면을 꼼꼼히 남겼고요. 왕은 보이는 정치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백성에게 쌀을 나누는 장면도 벌어졌죠. 이런 장면은 왕권을 부드럽게 키웠고요. 하지만 반대팩엔 위험한 신호였죠. 화성이 완성되자 가능성은 더 커졌어요. 새 도시 군영 상업이 한 곳에 묶였죠. 정조의 손은 한양 밖으로 뻗고 있었고요. 그만큼 조정의 긴장도 더 높아졌어요. 이제 시선은 노론 벽파로 돌아갑니다. 벽파는 원칙과 명분을 강하게 붙들었죠. 정조의 유연한 인사는 불편했을 겁니다. 사도세자 문제도 쉽게 다치지 않았고요. 왕이 아버지를 높이면 누군가는 불안했죠. 이 불안이 훗날 독살 의심과 붙었어요. 하지만 의심만으로 역사가 되진 않죠. 그래서 심환지라는 이름이 중요해집니다. 심환지는 벽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후대 독살설은 그를 자주 의심했어요. 왕과 반대파 수장이면 구도가 강하죠. 그런데 기록은 더 복잡하게 말합니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가 남았거든요. 이 편지들은 최근에야 크게 주목받았죠. 수백 통 가까운 어찰이 판을 흔들었어요. 원수처럼만 보던 관계가 달라 보였죠. 반대팩에 비밀 편지를 보낸 왕 왜였을까요? 정조는 심환지를 꾸짖고 달래기도 했어요. 때로는 움직일 방향까지 알려준 듯해요. 그렇다면 둘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죠. 정치판을 쥐려는 왕의 계산도 보입니다. 기록은 독살설을 바로 지우진 않아요. 다만 암살 구도는 훨씬 단순해지지 못했죠. 왕은 적을 없애기보다 써먹으려 했고요. 심한지도 왕의 뜻을 완전히 거절하진 못했죠. 서로 이용한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편지는 의심을 키운 게 아니라 흔들었어요. 이제 정조의 마지막 병세를 봐야 해요. 실록은 종기와 고통을 계속 적었죠.
그 병이 갑자기 만든 공포도 컸을 거예요. 왕의 몸은 곧 나라의 위기였거든요. 태자는 아직 어려, 전국은 더 흔들렸죠. 정순왕후의 존재도 무겁게 떠올랐어요. 왕이 쓰러지면 누가 다음을 잡을까요? 이 질문이 독살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독살설은 대개 이득을 본 쪽을 봅니다. 정조사후 벽파는 실제로 힘을 얻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원인처럼 봤고요. 하지만 이득은 증거와 같은 말이 아니죠. 증거를 보려면은 약과 치료를 봐야 해요. 당시 처방은 오늘 눈엔 낯설 수 있죠. 낯설다고 곧 독약이라고 말할 순 없고요. 문제는 치료 과정이 정치 속에 있었다는 점이죠. 의원 한 명의 손도 정치적으로 보였겠죠. 왕은 고통 속에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정무를 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왕이 갑자기 사라지자 충격은 컸어요. 정조가 죽자 11살 순조가 왕이 됐죠. 실권은 곧 수렴청정으로 넘어갔고요. 정조의 개혁 장치는 하나씩 힘을 잃었죠. 장용영도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화성의 정치적 꿈도 힘을 잃어갔고요. 이급변이 독살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죽음 뒤에도 움직입니다. 결과가 빠르다고 원인이 곧 음모는 아니죠. 그래도 사람들은 사라진 미래를 떠올렸어요. 개혁 군주가 갑자기 멈춘 장면이니까요. 그 상실감이 미스터리를 오래 살렸죠. 사실보다 아쉬움이 먼저 달려간 셈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결론은 어디쯤일까요? 확실한 독살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병세 기록은 자연사 가능성도 보여주죠. 심한지 편지는 음모론을 더 조심하게 만들고요. 그럼에도 왜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조의 삶 자체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죠. 그는 학문, 군사, 도시를 한 번에 만졌어요. 그만큼 이해관계의 칼날도 많았고요. 한국인이 기억하는 정조의 매력도 여기에 있어요. 버티고 설계하고 기록으로 남긴 왕이었죠. 하지만 역사 속 인물은 영웅만은 아니죠. 정조도 권력을 다루는 냉정한 정치가였어요. 그 냉정함이 편지 속에서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독살설은 감정만으론 풀리지 않아요. 남는 건 세 갈래의 가능성입니다. 첫째, 기록대로 병이 급히 악화됐을 수 있죠. 둘째, 치료가 몸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셋째, 누군가 해쳤다는 의심도 남아있죠. 하지만 세 번째 길엔 직접 증거가 약해요. 반대로 첫째도 모든 의문을 지우진 못하죠. 그래서 정조의 죽음은 단정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죽음 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의문을 계속 먹여 살렸죠. 왕이 더 살았다면 조선은 달랐을까요? 그 질문이 독살설보다 더 오래 남았어요. 결국 미스터리는 죽음보다 꿈에 붙어 있죠.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말을 아끼거든요. 정조를 독살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규장각은 지식으로 권력을 바꾼 실험이었고요. 화성은 기술과 행정이 만난 결과였죠. 노론 벽파 갈등은 권력의 현실을 보여줬어요. 심한지 편지는 적과 협상의 경계를 흐렸죠. 의문사는 그 모든 선이 얽힌 끝이었고요. 단순한 독살극보다 더 복잡한 정치였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독살을 단정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긴 배경은 분명했죠. 강한 개혁, 강한 반발,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그 조합이 사람들 마음에 불씨를 남겼죠. 역사는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빈칸은 증거와 다르게 다뤄야 하죠. 정조의 진짜 힘은 거기서 더 또렷해져요. 그는 죽음보다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이었죠.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정조의 죽음보다 남은 질문을 봐야 해요.